일본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일본은 지금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진 화산 얘기라든지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있었던 후쿠시마 앞바다의 5.5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전부 다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뭐 이런 그 루머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기사가 없어가지고. 기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기사들은 누가 쓰고 있나? 우크라이나 기사 쓰던 애들이 같이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 관련 별 흉흉한 소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중앙일보 소식 같으면 사실이니까 네, 한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행정착오로 코로나19 지원금 4억 5천만 원이 한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썼다며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현재 지역 당국이 해당 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다가 이걸 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한 가구당 10만 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100만 원이 안 되는군요, 지금. 아, 엔화가. 그러네. 네, 10만 엔인데 96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가치로.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96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 10만 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네. 그 동네 가구가 463개 가구였어. 이걸 몰빵해갖고, 왜 이때? 한 집에 다 넣어줘 버린 거지. 어쩌다가. 그 문제는 이런 경우에 네. 대부분 그 오차를 찾아내거나 그쵸. 자진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송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은행에 내서 돈을 빼 써버렸어요. 그 돈을 내준 은행 출납 직원이 안 거지. 아니 무슨 보조금을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 라는 차원에서 아니 방금 누가 저기 와갖고 4억 6천만 원을 받아가 4억 8천만 원, 4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가는데 보조금 명목이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라고 문의를 주는 순간 이제 알았다는 거지. 참. 그런데 그 돈을 이제 뭐 붙여준 구청 직원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청 직원이 이거를 이제 뒤집어 쓰게 돼서 돈을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없어. 대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일본 사람도 잘 잃지는 안 하는데 배째라고 잘 안 하지 않아요? 이제 상황이 험악하게 된 거지. 사람을 바꿔놨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은행으로 해갖고 했으면 어떻게 차압을 하든지 잡았겠죠. 이거 현금으로 갖다 마늘밭에다 심은 거예요. 단기간에 그걸 썼겠어? 그걸 못 쓰지. 집을 사든 금을 사든 뭐라도 샀으면 티가 났을 거야. 4억을 4억 넘게. 그럼 이거 분명히 어디다 현금으로 짱 박아놓고 묻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네. 아니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근데 한 사람한테 이걸 다 주냐? 문제는 나머지 435가구야. 못 받는 못 받은 사람 이거 누가 줘야 돼 이거? 헐. 이게 정부가 먼저 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뜯어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네. 그러네. 내가 보기엔 이 직원이 혼자 책임질 것 같아. 이 직원이 집 팔아서 물어내라 4억을? 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헐. 갑자기 어두웠던 어두웠다? 90년대 후반에 어떤 이제 비슷한 사례가 한번 생각이 나네요. 작가님 안 비슷한 사례가 없는데 왜 뭐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방송 광고 프로듀서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녹음실 작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녹음실 그 엔지니어 선배하고 같이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12시가 넘어서. 현대 갤러리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얀 그랜저가 와갖고 뒤를 받았어요. 그래서 범버가 나갔습니다. 범버가 나가가지고 이제 내렸죠. 이제 뒷목을 짚고 이제 편안하게 뒷목을 짚고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운전자가 안 내려. 운전자가 안 내리고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살짝 이게 내려오면서 그 어떤 언니가 그 안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형이 이제 빡이 들어가고 아이씨 그때 이제 엑셀
엑셀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 차가. 반바가 나가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고 아니 이거 사고를 쳤으면 내려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딱 그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 차 얼만데? 그러니까 이 형이 800이다. 그런 거야. 800. 그러니까 새 차 값을 부른 거지. 몇 년도예요? 그 몇 년도예요? 98년도인가요? 97년도와 98년도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 이렇게 잊어먹지도 않아. 갑자기 네. 그 언니가 지갑을 꺼내더니 촥촥촥촥 하더니 8장을 딱 수표를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거야. 800만 원을? 바로 현장에서 주는 거야.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갖고 수표로? 다닌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수표를 딱 꺼내 주니까 처음에 이제 수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인 거거든. 정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거를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차가 부웅 하더니 이제 자기 먼저 가버린 거야. 세상에. 그래도 이제 뭐야? 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혹시라도 앞장만 100만 원짜리가 안 되잖아. 착착 남겼는데 다 100만 원짜리인 거야. 오. 그 마지막 장 한 장이 어. 1000만 원, 어머. 1700을 준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쉬다가 네. 껌껌하니까 엄마야. 내가 보기엔 이 언니가 한 잔 자셨겠지. 그래서 1700을 줘버린 거지. 800을 준다는 게. 어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밤을 새면서 고민한 거지. 돌려줘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연락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표를 추적하면 또 될 수가 있잖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줄 알았지? 아니고 반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전하게 먹을까? 나중에 와갖고 900을 돌려달라 그러면 네. 어떻게 그걸 안 돌려주고 할까? 근데 뭐 차 그게 되나? 번호도 차 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침에 9시에 바로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네. 그걸 현금으로 다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보관을 하고 한 달을 기다렸어. 일단 안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지. 이게 이제 점유율 이탈제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될 당사자가 기간이 한 달 안에 만일에 안 찾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 왜냐면 이게 또 수표이기 때문에 네. 그 수적이 지급 보도를 아니구나. 피사치 보도를 내거나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야. 네. 헐. 그랬을 때 돌려드리려고 했다.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찾으러 갔는데 돈이 더 들어왔더라. 그래서 그냥 갖고 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린 거죠. 와. 그래서 안 찾아가요? 결국은 연락이 안 와서 그거 돈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이 이제 포란도를 샀죠. 엑셀을 버리고. 엑셀을 그냥 안 고치고 버리고. 코란도를 샀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게 이제 점유율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머리를 잘 돌려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이 되는데 방송 보고 이제 온다 그분. 그럴 수도 있다. 그분은 지금 100만 원짜리는 오히려 더 우습게 보일 뿐이야. 그렇겠네요. 네, 뭐 언제고 한번 뵙게 된다고 하면 술 한잔 사고 싶은데 그럴 게 없겠죠.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고요. 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절차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일본이. 네.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예산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더 큰 예산을 썼어. 뭐 10만 명한테 줄 수 있는 예산 권한을 가진 놈이다 치면 이거를 한 군데다 몰아갖고 몰빵해서 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튀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네. 얘는 400개구에 대한 거를 몰아줘갖고 이 사고가 났지만 만약 10만, 100만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갖고 그걸 몰빵을 했었을 때 과연 그럼 그거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지. 이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이마만큼 지급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얼마만큼 더 망가질지 그 한계를 모르겠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그 유람선이 그 좌초가 됐는데, 그 이틀이 넘도록 구조를 못 해가지고 결국 거기 안에 구명조끼를 입고 다 있었는데 26명의 승객 중에 이제 뭐 16명이 10명이 구조되고 10명이 구조되고 16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줄 정도로 행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다는 거야. 박근혜 때 같네. 그죠? 결과적으로 네, 이러한 일본의 행정 부재 그리고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 거냐는 거지. 돈이나 예산이 없어서는 아닐 거예요.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를 꼼꼼하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야. 그럼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그 돈을 유용하거나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안 뒀다는 거지. 공무원의 민도가 높아서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사고를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검색 장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옵션만 걸어놔도 이러한 실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유사 범죄가 오히려 나는 횡령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재난 관련해서 뭐 지난 시간에 화산 그 폭발하면 마그마가 걸어서. 느리니까 걸어서 가세요. 차 타고 가면 길 막혀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일본에서 이러한 재난 문제가 생길 때 매번 등장하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부르지 말았죠. 한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지들이 선진국이라면서 한국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타워 크레인 큰 게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 타워 크레인 붕괴가 단순하게 폭풍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노후가 되고 금이 간 타워 크레인을 크랙이 계속 발생하면서 위험 요소가 경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6년 동안. 그래서 안전검사를 할 때마다 크랙이 커지고 이거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해상에 지어진 거대 구조물이라서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크레인이 자중을 못 이겨갖고 무너지면서 조선소 자체가 폐쇄가 되게 생긴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고 해당 조선소에서는 어차피 일거리도 없는데 그러면 나 그냥 이 상태에서 복구 안 하고 폐업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등장하고 있는 얘기가 일본의 현재 기술과 장비로는 이게 안 되니 한국의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애들도 그렇고 전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사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 뭐 나중에 크레인 붕괴와 관련된 거는 개별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기사는 잘 뜨지도 않아. 우리 언론에서 아예 거의 취재를 안 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지금 해외에 있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요, 우리나라가 이걸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난 상황에 대한 경보만 나오면 한국행 비행기들을 사갖고 한국으로 입국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바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도망을 오고 싶다는 거야. 한국을 그렇게 비하하고 한국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도 지들 나라에 뭔 사고 나면 한국으로 일단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최근에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 방송에서 대만 이제 자막이 올라갔어요. 뉴스 중에. 기상 뉴스가 나가고 있는 기상 예보 중에 특보 자막처럼 자막이 올라갔는데
대만에 있는 해안 도시에 중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막이 오보로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하든지 뭐 아마 시스템을 하다가 실수로 그 속보를 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게 나갔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해갖고 오보가 나갔더니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당시에 취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비행기표 문의가 순식간에 인터넷에 급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실제 있었던 사안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있는 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근데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 SNS 게시판에 이 내용이 뜬 거야. 그러니까 지방 단체가 그 SNS를 보고 후쿠시마 주변 주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기 전에 SNS가 후쿠시마가 폭발했다라고 하는 게 뜨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받아갖고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 대피령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뒤늦게 뉴스가 됐어. 그러니까 폭발에 대한 규모라든지 화재가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도 안 한 상황에서 대피령을 먼저 내린 거야, 지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또 나중에 뉴스가 됐어. 그래서 중앙에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한 거야. 실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 근데 그 상황에서 아니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폭발 대피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해프닝이었다고 덮어버린 거야. 지금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런 데 위기 관리 능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베이징을 다시 봉쇄를 하네 어쩌네라는 얘기가 되니까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중국 애들이 막 검색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회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보기에는 한국은 살만해 보이나 봐. 예. 우리도 경이야. 곧 죽게 생겼어, 우리도. 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도 계속해갖고 정부의 불리한 발표를 안 하고 쓸데없는 기세만 내다 보니까 오히려 SNS나 이런 그 개인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소문들이 점점 더 사람들한테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기존에 있는 뉴스나 공중파나 지방 행정기관의 어떤 주장이나 발표를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더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긴 공식적으로 화상 퇴원하면 걸어서 가세요. 불제 가면서 천천히 가세요.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나라니까 비상식적이긴 하겠지만 지금 어떠한 재난이나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하든지 이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날까지 학을 접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국민들이. 그건 뭐냐? 국가한테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인식한 거야.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 것이라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러한 민심의 이반이 일본에서 시작됐고 대만에서도 시작되고 있고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경정권 하에서 그런 멘탈이 무너지게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작가 TV 들으시고 멘탈 다져 잡으시고 건강식품 드셔가면서 떡볶이 잡숴가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